AI. 요즘 이 얘기 빼놓을 수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산업혁명 이후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해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선 우리 일자리, 우리 창의성을 몽땅 훔쳐가는 최악의 도둑이라고 하죠. 대체 뭐가 맞는 말일까요? 오늘 이 논쟁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논쟁의 심장을 꿰뚫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호주 아티스트 티나 아레나의 한마디입니다. 그녀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창작자들한테 AI는 그냥 새로운 기술 이런 게 아닌 거죠. 내 평생을 바쳐 만든 작품이 내 눈앞에서 내 허락도 없이 복제되고 도둑 맞는 느낌.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침해 행위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AI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절도라고 보는 쪽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이분들 주장의 핵심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AI 모델들이 인터넷에 있는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음악, 책, 그림 같은 것들을 아무런 동의나 보상도 없이 그냥 싹 다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지 베스트셀러 작가 데이비드 발다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챗봇이 자기가 평생 써온 소설들을 다 학습해서 단 몇 초 만에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완벽하게 흉내낸 소설을 써내더라는 거죠. 그가 한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치 누가 내 금고에 트럭을 대고 와서 안에 있는 걸 싹 다 털어가는 것 같았다라고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의견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한쪽에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도둑질이다 라고 소리치고 다른 한쪽에선 아니야, 이건 차세대 생산성을 이끌 엄청난 기회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기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물론 이 기술을 절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멈출 수 없는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나 기술 업계에서는 AI가 위협이 아니라 혁신을 이끄는 엔진 그 자체로 보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고 그 성장 가능성 때문에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어요. 15%.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최소한의 생산성 향상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15%라는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이건 기업과 정부가 모든 걸 걸고 AI에 투자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자, 그럼 이 기술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여기 로커넥트라는 회사를 한번 볼게요. 법률 서비스, 사실 좀 어렵고 비싸잖아요. 이 회사는 AI 비서를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법률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먼저 제가 겪고 있는 법적인 문제를 그냥 평소 말하듯이 쭉 설명해요. 그럼 AI가 마치 진짜 상담사처럼 그러시군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떠셨어요? 하면서 몇 가지를 더 물어보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료로 법률 정보를 딱 정리해주고 심지어 제 상황에 딱 맞는 변호사까지 추천해줍니다. 정말 복잡한 법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그런 기술인 거죠. 이 회사 설립자인 크리스천 백의 생각은 아주 명확합니다. AI가 변호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변호사들의 능력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그의 최종 목표는 인간 전문가의 경험과 AI의 효율성을 합쳐서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와, AI가 어떻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전이죠. 하지만 이렇게 밝고 희망찬 이야기의 뒷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주 현실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엄청난 AI 혁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가, 그 인간적인 대가는 과연 뭘까요? 그 대가의 규모는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릅니다. 3억!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숫자인데요. AI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라지거나 완전히 형태가 바뀔 일자리의 수입니다. 3억 개요. 이건 그냥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노동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쓰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숫자 뒤에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개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우인 제키 던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일이 줄어드니까 예전에 하던 콜센터 일이라도 다시 알아봐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문득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콜센터 일자리가 지금도 있기는 한 걸까? 하고요. 제키에게 이건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녀는 한 대형은행 광고 오디션을 2번이나 봤는데 결국 누구한테 일자리를 뺏겼는지 아세요? 더 값싼 AI 음성한테요. 실력이 아니라 가격 때문에 밀려난 거죠. 이건 창작자들이 앞으로 AI와 얼마나 직접적이고 또 냉혹하게 경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자, 이렇게 혁신이라는 거대한 기회와 한 개인의 생존이라는 불안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할까요? 결국 정부입니다. 정부는 혁신을 밀어주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목소리가 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나 창작자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법으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정말 절박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쪽을 보면 아무래도 경제적 기회를 잡고 관련 기술 산업을 키우는데 조금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인용구가 그 답답한 심정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생계가 걸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대응이라는 게 뭐랄까 구체적인 행동은 없고 그냥 말면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미 AI가 세상의 수많은 데이터를 다 먹어치운 지금 이걸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에는 혹시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자, 이제 돈 문제, 법 문제를 넘어서서 이 논쟁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 AI 시대에 인간으로 산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는 과연 뭘까요? 여기서 다시 작가 데이비드 발다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는 그냥 앉아서 불평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행동에 나섰죠. 지금 오픈 AI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어요. 그에게 이건 단순히 자기 책 몇 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저지른 그가 보기에 명백한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한 싸움인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까요? 발다치에 따르면 그건 바로 인간의 정신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AI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겪어본 적이 있을까요? 배꼽 빠지게 웃는 기쁨이나 누군가와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까요? 발다치는 바로 이런 경험들이야말로 진짜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발다치의 이 말은 그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비즈니스 분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도덕적인 저항이고 어쩌면 인간이 가진 창의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데이비드 발다치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술, 이야기, 소통 이렇게 본질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일들을 AI에게 다 넘겨주고 나면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의 역할은 대체 뭐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